언니들의 인권 탐구생활. 네, 안녕하세요. 꽉 찬 언니들의 인권 탐구생활 오늘도 시작합니다. 오늘 조금 허전합니다. 왜냐고요? 이래샤 대표님께서 베트남에 일이 있으셔가지고 출장을 가셨는데요. 제가 오늘 이렇게 혼자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초대 손님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오셨으니까 선생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이란 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김진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우리나라에 있는 이주민들에게 법률 상담 진행하고 소송 지원하는 단체이고요. 저는 감동에서 주로 이주 아동과 난민 파트에서 정책 개선 활동 담당하고 있습니다. 참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하면은 꽉 차지 못하게 돼서 많은 분들이 서운해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가 김진 변호사님 나오셨으니까 사람들이 또 짐작할 것 같아요. 선생님의 활동을 듣고 무슨 얘기를 할지 짐작이 되는데 막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사실 저도 그렇지만 김진 변호사님도 그렇고 오랫동안 이주 아동 문제에 관심이 참 많았죠. 네, 저희가 함께 또 네트워크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선생님을 모시고 미등록 이주 아동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은 좀 파볼까 합니다. 처음 보신 아마 시청자분들은 미등록이란 말조차도 모르고 또 이주 아동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생소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주 아동이라고 하는 아이들은 네. 만 18세 미만의 한국 국적이 없는 아이들을 네. 이야기를 합니다. 네네. 그리고 특별히 법적인 용어는 아니고 네.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네. 이런 이주 아동은 출생지에 따라서 네. 한국 출생 아동, 외국 출생 아동 이렇게 나뉠 수도 네. 있고, 네. 근데 체류 자격에 따라서 네. 등록 이주 아동과 미등록 이주 아동으로 나뉩니다. 네네. 그래서 이 미등록 이주 아동이라고 하면 한국에서 체류 자격이 없는 이주 아동을 말하는데요. 네. 사실 소위 말하는 네. 그런 불법 체류 아동이라고 네.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불법 체류자의 자녀를 네. 네. 저희는 미등록 이주 아동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널리 쓰이는 그런 불법 체류 아동이라는 말이 네. 사실 불법이라는 말이 네. 꼭 사람이 불법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근데 이런 지금 상황이 불법적인 상황일 수는 있어도 사람이 네. 불법인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저희는 불법 체류 아동이라는 말을 일부러 쓰지 않고 네. 그런 아동을 가리킬 때 미등록 이주 아동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외국에서는 undocumented라는 네. 말을 쓰죠. 네. 그래서 그 undocumented라는 건 도큐멘트가 갖고 있는 뜻이 서류가 등록되지 않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 사실 범죄자를 이야기하는 불법적인 범죄를 지른 사람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네. 워낙에 이제 그 정부에서 너무 불법 체류자, 불법 체류 아동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거부감을 굉장히 느끼게 되고, 그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여기서 범죄를 저지르려고 남아있고 아이를 막 낳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사실 상황이 그래서 체류 기한을 넘긴 사람들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미등록 이주 아동이 도대체 그러면 한국에 정말 있다는 거야? 이렇게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있을까요? 사실 정확한 그런 숫자를 네. 파악하기는 조금 어려운 게 네. 지금 체류 자격이 없고 네. 등록이 되지 않은 아동이기 때문에 네. 정부에서도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다만 지금 추정을 하기로는 전체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 아동이 한 10% 정도일 거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 그 추정된 수치가 한 2만 명 정도일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적지 않은 숫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의 체류 자격은 부모의 체류 자격에 수반해서 네.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네네. 부모님이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가지고 한국에서 일을 하다가 네. 체류 기간이 만료가 돼서 네네. 부모님이 이제 미등록으로 되면서 아동이 네네. 미등록이 된 사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네네. 그리고 또 한 예로는 난민 신청한 아동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난민 신청을 하고 최종적으로 난민 불허가 된 경우에는 체류 자격이 네. 없게 되고, 그리고 또 한국에서 불허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네. 그런 난민 가족들도 많이 있어서 네. 그런 아동들도 미등록으로 체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선생님께서 변호사시다 보니까 이제 여러 법적 분쟁들을 또 해결해 주시는 역할을 하시는데, 혹시 선생님께서 생각나는 그런 이런 미등록 이주 아동의 안타까운 사례 내지는 또 뭔가 해결을 받은 사례 등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 법 체계에 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게 네. 미등록 이주 아동이 체류 자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사실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네네. 아예 없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네. 정책 개선이 아주 꼭 필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태어나서 아무리 오래 살고 네네. 한국인처럼 한국말을 하면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네네. 합법적인 그런 체류 자격을 가지고 등록이 네. 된 상태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지금으로는 현행 법상으로는 네. 사실 없다고 할 수가 있어서요. 네네네. 네. 저도 이주민 활동을 거의 한 18년 이상을 해오다 보니까 미등록 이주 아동과 만날 기회가 많았었어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특히 그 몽골 출신 이주 노동자들이 가족과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제 자녀들을 네. 여행 비자 같은 걸로 불러서 이제 함께 거주하다 보니 이제 부모들이 다 여기 있고 하다 보니 아이가 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살다 보니까 이제 청소년들이 막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청소년들이 지금은 이제 20대, 30대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서 보장되는 아무런 미래가 없어서 네. 이제 본국으로 그냥 돌아간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되지 않은 거죠. 네. 사실 최근에 네. 사례가 하나가 있기는 했었는데 네네.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계속 미등록인 상황으로 지냈었던 아이가 네네. 성인이 돼서 네. 강제퇴거 대상이 되었던 사례가 하나가 있기는 네. 했었어요. 네. 그 사례가 다행히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네. 법적인 지원을 받아서 잘 풀려서 네. 일단 법원에서는 승소를 한 상황이거든요. 네네. 이 아이가 한국에서 거주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네네. 뭐 사실 이제는 아이가 아니죠. 네. 20살이 넘었으니까. 네네. 그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고 법원에서 판단을 해서 지금 이제 어떻게 될지는 사실 네. 법무부와 체류 자격과 관련된 그런 네.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한 가지 그런 좋은 사례가 있기는 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또 한 가지 사례는 있는데 그 몽골 청소년이었어요. 네, 네. 기억나세요? 네. 강제 추방단 네, 사례요. 맞아요. 그 얘기를 좀 우리 시청자들한테 좀 자세히 해줄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아니었어서 네네. 구체적인 사실은 이후에 들었기는 한데요. 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몽골 출신의 한국에서 거주하는 아이고 한국에서 굉장히 오래 살았기 때문에 한국 문화만이 거의 익숙한 그런 아이였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하다가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이 아이의 미등록 체류 사실이 드러나서 갑자기 경찰서에서 뭐 이렇게 통역을 하다가 네네. 바로 외국인 보호소에 구금이 되고 바로 또 강제 추방 절차를 거쳤던 사례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후에 다양한 단체들에서도 뭐 탄원을 하고 네. 또 변호사들도 많이 관련해서 부쩍 자문을 하고 특히 그 아이의 선생님도 여러 방면으로 도움을 요청하면서 많은 곳에서 도움을 받아서 결국 이 아이가 한국에 다시 돌아오기는 했다고 네네.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대학에 잘 다니고 네. 있거든요. 사실 그 미등록 이주 아동을 어쨌든 쫓아낼 수 없는 거죠. 현행법상 우리가 그래도 국제법을 준수하는 나라로서 아동에 대해서 성인처럼 강제 추방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기 때문에 네. 사실 아동은 남을 수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통역을 요청했던 경찰이 그 네. 출입국으로 인계하는 과정에서 성인처럼 이제 외국인 보호소에 네. 들어갔다가 이렇게 가게 돼서 굉장히 문제가 됐었고 다행히도 이제 그 사회적 여론과 또 그 본인들이 실수하셨잖아요 법무부에서 그래서 어느 정도 인정하셔가지고 다시 들어오게 돼서 천만다행이었죠. 네. 제가 요즘 뜨겁게 보고 있는 그런 이슈들이 그 오바마 정권에서 있었던 드림 법안이 이제 트럼프 정권이 되면서 폐지될 위기에 이르자 이 청소년들이 스스로 미등록 상태임을 커밍아웃하고 네. 우리는 당당하게 미국에 살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궁금한 게 해외에서는 이런 경우에 네. 어떻게 지금 해결되고 있는지 참 궁금해요.
네, 그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사례 모두 네. 사실 이렇게 단체들이 결합을 하고 네네. 어떻게 보면 그 아이들이 굉장히 불운하긴 했지만 한편으로 되게 운이 또 좋았다고도 할 수 네, 있는 맞아요. 거잖아요. 네. 여러 단체에서 다 결합을 해서 네. 많은 방면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네. 결국 한국에 다시 돌아올 수 있었고 한국에서 거주를 할 수 있게 된 건데 네. 사실은 그렇지 못한 아이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럼요. 지금도 그럴 수도 있고 네, 맞아요.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강제 추방이 돼 버리면 그 다음에는 뭐 저희가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네. 그래서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예 법적인 근거 자체가 없어서 네네. 이렇게 그냥 시혜적으로 법무부에서 그냥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만 치료 자격을 네. 준다는 게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이에 대해서 다양한 국가에서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 이야기하는 아동 최상의 이익 조항이 있잖아요. 네네네. 아동 최상의 이익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네. 체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그런 네. 국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캐나다에서도 네. 이런 출입국 관련 결정을 할 때에는 네. 반드시 아동 최상의 이익을 고려를 해서 네. 이에 대해서도 체류 자격을 줄 수 있는 네. 인도적인 이유로 체류 자격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네. 하는데 그래서 아동 최상의 이익을 고려를 한다는 데에는 사실 부모님의 체류 자격을 이야기를 할 때에도 네. 한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의 아동 최상의 이익에 따라서 이 부모님의 체류 자격도 같이 부여를 네. 해야 된다는 그런 네. 판단이 있을 때에는 네. 그렇게도 체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뭐 영국 같은 국가에서는 그 영국에서 태어났거나 아니면은 거기서 굉장히 오래 산 아동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거나 아니면 심지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네. 법적인 근거가 있기도 합니다. 아, 제가 그 본 영화가 있는데 제가 기억력이 굉장히 나빠서 제목은 기억이 안 나요. 미국에서 이제 엄마와 딸이 그 미등록 상태이고 엄마가 재혼을 해서 낳은 그 아들 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딸의 남동생들이겠죠. 네. 걔네들은 시민권자인 거예요. 네. 그래서 시민권자인데 이제 엄마가 얘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체류 그 자격에 대해서. 그래서 얘는 항상 그 자기의 체류 신분을 숨기고 살아왔죠. 체류 신분을 숨기고서 살면서 학교 생활을 하고 막 이랬는데 대학 갈 때 이제 뭐 장학금 문제라던가 자기가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그 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성인이 되면 강제 추방의 대상이니까 항상 그 두려움에 떨면서 살잖아요. 네. 근데 동생들은 어리니까 그거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지속되다가 이 딸이 커밍아웃 하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미등록 청소년들의 그런 활동에 이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주도적으로 자기의 그런 상황에 대한 운동을 하다가 변호사를 만났는데 이 재혼했던 엄마의 남편이 성폭력을 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갖고 법정에까지 가서 다툰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의 그 보호법상 제가 기억을 잘 못하지만 그러한 경험이 있을 경우에는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준대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었지만 그 당시 기록이 남아 있잖아요. 엄마가 그 보호자로서 발언했던 거, 법정에 출두했던 거, 그리고 이 아이가 어렸던 거. 그게 다 증명이 돼가지고 둘 다 비자를 받게 돼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가 우는데 이런 식으로 해야만 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비참하다. 그러니까 나의 어떤 고통을 드러내야만 된다는 사실이 비참하고 이것조차도 없어서 받을 수 없는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비자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그 운동에 참여하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가 다큐여가지고 그 영화 보면서 제가 막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우리는 그 이주 여성이 가정폭력 피해를 당하고 뭐 이런 사건에 휘말려도 이렇게 남아있을 수 있는, 그래서 이혼하면 돌아가라 막 이런 식이 되고 뭐 전혀 그런 체류 보장이 안 된다고 해서 그 부분도 좀 우리가 이렇게 법적으로 뭔가 이렇게 네. 그런 식의 미국이 혹시 이렇게 갖고 있는 것이 있으면 좀 갖고 와야 되지 않을까 뭐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이게 최소한의 그래도 미등록 이주 청소년이 한국에 남아서 거의 한국 청소년들처럼 큰 후에 대학도 갈 수 없고 뭐 취업도 자유롭지 않은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네. 지금 말씀 들으면서 생각이 났는데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주아동이 학대를 당한다고 하면 네.
여기 굉장히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학대 피해 이주 아동이 한국에서 만약에 특히 부모님한테 학대를 당했다고 하면 네, 이게 합법적인 체류 자격이 있던 과정에서도 네. 부모님이 학대를 했기 때문에 뭐 형사 처리가 되게 되면 네. 부모님의 체류 자격이 박탈이 될 수가 있고 그럼 아이의 체류 자격도 함께 없어질 수가 있거든요. 네네. 오히려 아, 예. 체류 자격을 주는 게 아니라 네네. 있던 체류 자격도 박탈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 네. 아이 입장에서 고발하기도 그렇죠.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건이 들어왔을 때 사실 대처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네. 특히 어머니가 뭐 아버지가 아이를 때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에 네네네. 지금 당장 가서 신고를 해라라고 하기도 조금 어렵고 그렇다고 그냥 집에 돌아가서 행복하게 잘 살라고 하기도 사실 어려우니까 맞아요. 그런 이제 그리고 이 아이가 만약에 부모와 분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네. 아이가 갈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네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법에 의해서 네. 대부분의 그런 센터라든지 네. 뭐 이 아동이 거주할 수 있는 아동이 학대를 당했을 때 뭐 네.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네.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도 네. 이주 아동, 특히 미등록 이주 아동은 받기를 꺼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네네. 사실 이 아이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네. 제가 최근에 이런 관련해서 뭐 해외 사례를 조사를 할 일이 있었는데 네. 캐나다에서 한국 아버지가 네. 한국 아이를 학대한 사례가 있었대요. 네. 근데 이 캐나다의 그 아동보호센터에서는 한국의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오히려 연락을 해서 네. 이런 일이 있는데 이 네. 아이를 같이 보내는 게 맞냐, 네. 같이 보내면 어떻게 되냐, 네. 한국에서 뭐 분리가 되냐 뭐 이런 거를 다 질문을 하면서 네. 오히려 캐나다에서 한국에 보낸 이후에까지도 그쪽에서 관리를 하는 거를 봤거든요. 아니 진짜 돌아가는 애들까지 신경을 쓴단 말이에요? 네. 와. 그래서 네. 저는 법 개정이 어떻게 돼야 될지가 궁금해서 우리나라도 네. 이제 법 개정이 어느 정도 돼야 될 것 같아서 네네. 캐나다의 그 센터 담당자한테 네. 이메일로 문의를 했었어요. 네네. 그래서 혹시 너희 캐나다에는 어떤 법이 있어서 이렇게 센터에서 아이를 귀국하는 아이까지 커버를 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했더니 거기서 했던 답변이 우리는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이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하는데 네. 내가 알기로는 한국도 유엔 아동 권리 협약 가입국인데 너 유엔 아동 권리 협약 잘 모르고 있니? 이러면서 갑자기 아동 권리 협약을 이렇게 붙여 넣어서 진짜 보내주는 거예요. 우리가 설마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정말 이렇게 그냥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네. 그거를 법으로 생각하는 나라도 있구나 하는 생각에 참 암담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유행하던 권리 협약이 뭐길래 왜 우리는 권리 협약을 알면서도 이게 뭐가 문제인지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요. 사실 국회에서 우리 이주아동 관련해서 토론회, 세미나 할 때마다 항상 제일 첫머리에 나오는 이야기 유행하던 권리 협약 네. 있는데 왜 뭐가 문제죠? 유엔에서 아동의 권리에 대해서 만든 협약이고 지금 전 세계에서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가장 많은 국가가 가입을 한 국제 조약입니다. 저희 대한민국도 네, 가입돼 대한민국도 있다면서요? 물론 가입을 했고 네. 우리나라에 있는 아동복지법에서도 사실 네. 유엔 아동권리 협약에 있는 많은 문구를 가져와서 네.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는 협약인데요. 네네. 유엔 아동권리 협약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이념으로 네. 모든 아동은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네. 내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모든 정부라든지 이런 정책을 마련할 때에는 아동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협약입니다. 그런데 네. 이제 문제가 있잖아요. 저희가 협약은 가입했으나 그렇죠. 그 후속 조치가 네.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국회의원들이요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자기들 특활비 챙기고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거는 다 챙겨가시는 분들이 왜 유엔 아동 권리 협약 우리가 가입국으로서 해야 되는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걸 안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 변호사님 같은 법률가분들이 매번 법안을 네. 만들고 제출해도 놀고 있죠.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미등록 이주아동 얘기 해도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미등록 이주 아동 중에서도 특히 청소년 문제도 심각하지만 사실은 여기서 출생해서 이제 그 영유아 보육이라고 하죠. 보통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에 대한 여러 정책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 아이들을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등록되지 않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학여행이라거나 뭐 아이들 데리고 무슨 체험학습 이런 것조차도 굉장히 불가능하고요. 또 여행자 보험 가입도 안 되기 때문에 꺼려할 뿐만 아니라 정부로부터 받는 여러 지원들을 이제 어린이집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받고 싶어 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이주 관련 단체에서 만든 또 이제 여러 시설들이 있잖아요. 뭐 다문화 어린이집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그 군포에 아시아의 창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이주아동, 특히 미등록 이주아동을 위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 곳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궁금해서 저희 한지희 PD가 발로 뛰어서 취재를 해왔습니다. 화면 잠깐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상담이나 뭐 정책 개선 활동 그리고 이렇게 이주아동 관련 보육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특별하게는 이제 지역에 있는 이주민분들의 자조 모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린이집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이제 이주민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니 이제 이들의 이주 노동 생활에서 넘어가서 이제 가족을 점점 꾸리게 되다 보니까 이제 자녀에 대한 보육 문제도 이제 상담의 이제 이야기거리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 대한 보육을 알아보니 어린이집 가는 게 너무 어렵고 받아주는 데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미인가로 시작을 하게 됐고 이제 지금은 아름다운 재단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의 지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똑같아요. 교육에 대한 걱정을 제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미등록 아이인데 이제 학습지를 여기저기 알아보셔가지고 방문 학습지도 하시고 아니면은 이제 홈플러스나 이런 다이소 이런 데 가서 교육 그런 자료들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찾아가지고 그거 사가지고 와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엄마들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교육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열의가 많으시고 이제 건강 문제 제가 되게 피부로 느낀 거는 병원에 잘 가지 못하는 것 보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거를 크게 느낀 이유는 아이들이 만약에 아파서 이제 한 번, 두 번 이렇게 입원하면 결국 아이를 고국으로 보내요. 이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어린이집이 만들어지게 된 가장 큰 이제 취지는 가족 분리 현상을 막자였는데 이제 결국에는 건강보험이 없어서 부담감 때문에 어린이집이 있어도 이제 아이를 고국에 보내는 모습들을 이제 종종 보게 되었죠. 최근에 안산에서는 이제 누리과정이라고 해서 5, 6, 7세 아이들 보육료를 지원해주는 이제 정말 획기적인 전국에서 처음으로 그렇게 지원해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여러 지역에서 좀 만들어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집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제일 느꼈던 것은 교사분들의 인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 한국 아이들도 발달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1:1 케어가 필요한 아이들이 분명 있어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외국인이어서 1:1 케어가 필요한 게 아니라 똑같은 아이이기 때문에 필요한 거고 조금 다른 부분에 대해 있어서 먼저 거부감을 가지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힘든 부분이고 선생님들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지만 똑같이 아이라고 생각을 해주고 내 아이의 친구가 될 수 있고 똑같이 보듬어 주다 보면은 사회 구성원으로 잘 자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아동들은 당연히 보호받아야 되는데 일반 어린이집들이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방치할 수 없는 아이들의 권리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어린이집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좀 하루빨리 우리가 아까도 뭐 얘기했지만 법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뭐 하지만 잘 안 되잖아요. 특히 그 예전에 아픈 기억이 떠오릅니다. 뭘 얘기할지 진짜 아시나요? 그럼 스스로 한번 얘기해 보시죠. 그렇죠. 너무 슬퍼요. 예, 그 법안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여태까지 봤듯이 네. 이주아동의 권리가 너무 사각지대가 많고 지켜지지 않은 권리들이 많이 있어서 단체들에서는 이 이주아동의 권리에 대해서 아예 기본법 차원에서 모든 권리를 아우르는 그런 법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굉장히 오랫동안 갖고 있어서 지난번 국회 때도 한번 발의를 했고 그 전 국회에서도 발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네. 이주아동 권리보장 기본법이라고 하는 법안인데요. 이 법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사실 좀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주아동이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법이었는데 국민들은 사실 한국 국적인 아동에게도 줄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이주아동에게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법이라고 오해를 했는지 굉장히 많은 반대를 했고 그래서 2번이나 실패를 법으로 만드는데 실패를 한 바 있습니다. 예, 그런 실패의 원인에는 국민적 공감을 이제 얻기 힘들었다는 네. 한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렇게 나이브하게 얘기하면 야 우리 아동도 아닌데 뭐 우리 애들도 아닌데 왜 남의 애들을 신경을 써? 그리고 대한민국 애들도 지금 얼마나 힘든데 무슨 다른 나라 애들이야? 그리고 걔네들은 불법 체류 자녀잖아.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또 뭘 법안을 만들어서 지원한다면 쟤 뭐 우리 세금으로 뭐 다 쓴다 뭐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오해를 풀 수 있게 좀 이렇게 꼭 집어서 간단하게 이렇게 좀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 이주 아동이 미등록이 되는 거는 네. 부모의 체류 자격에 의해서 되는 네.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게 아이들이 본인이 원해서 한국에 와서 맞아요. 본인들이 원해서 미등록이 된 건 아니잖아요. 누가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나요. 내가 우연히 그 부모 밑에 태어난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그냥 태어나서 한국에서 네. 살아서 네. 정말 한국인처럼 한국인이라는 게 뭔지도 사실 조금 애매한데 네. 한국에서 정말 한국말만 쓰고 네. 한국 친구들을 만나서 네. 한국 문화 우리가 그냥 누리는 그런 한국 문화 같은 문화를 누리고 네. 있는 그런 아이들인데 네. 아이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많은 걸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냥 한국 아이들이 하는 정도로 네. 가장 기본적인 권리만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는 거라는 거를 네. 좀 더 이야기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죠. 뭐 한국 애들 하는 거 뭐 있습니까? 사실 그 돈 많은 부모들이야 뭐 학원 뺑뺑 돌려가지고 아이들 미친 듯이 공부시키는 거 그거 이제 집중하고 계신데 사실 기본적인 권리는 이제 교육받을 권리 네. 그리고 건강하게 자랄 권리 네. 그리고 또 사회생활 하면서 친구를 사귀고 만나고 할 수 있는 권리 또 공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등이 뭐 아주 기본적인 권리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너무 무슨 또 세금 부어서 뭐 얘한테 뭐 다 주네 어쩌네 그런 식으로 사고하다 보면 또 힘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한국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그런 거예요. 불체자한테 왜 한국에 머물 수 있는 권리를 주냐 뭐 이런 건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는 선택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뭐 부모 만나서 한국 사람이 됐지만 사실 그거 선택할 수 없는 운명 같은 건데 아이들이 그 운명 때문에 자기가 행복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기는 건 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김진 변호사님 또 오늘 나오셔가지고 해주실 말씀이 너무너무 많으실 텐데도 불구하고 사실 시간이 짧은 관계로 우리가 더 깊은 얘기를 못 나눴지만요. 그래도 이제 교양에 나오셨으니까 국민들을 이해시킨다, 또 시청자들을 이해시킨다 이런 측면에서 최소한 우리가 이런 어떤 제도 개선은 이루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네. 정말 필요할 경우에 체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네. 가장 필요할 것 같아요. 네네네. 사실 이 아이들이 한국에서 적응을 하고 한국에서 네. 잘 자라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체류 자격이 꼭 네. 필요한 게 사실이고 네. 그리고 오히려 이 아이들이 불안정한 체류 자격으로 인해서 네. 적응을 하지 못하고 하면 오히려 국민들이 그런 걱정을 하는 뭐 네. 불법 체류자가 뭐 범죄를 일으키고 네. 이런 식으로 빠질 가능성이 오히려 더 많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정말 한국에서 아이들이 이주아동이든 한국적 아동이든 국적과 상관없이 네. 차별받지 않고 가장 기본적인 권리만이라도 누리면서 네.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 귀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 미등록 이주아동 특히 관련해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도 맞고 또 아동이기 때문에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세계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든 자라든 다
받아야 합니다. 그런 그 누려야 하는 그 권리에 대해서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이 규정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이 시간에 우리가 그 아동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이 아이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평화롭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클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어른으로서의 우리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한국에서 태어나면 누구나 한국 아이, 그다음에 한국에 들어와서 사는 모든 아이들은 다 우리 한국 아이라고 인식하고 이 아이들의 성장과 그다음 발전, 미래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미등록 이주 아동, 다른 아동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아이들의 문제라고 함께 고민해 주시길 바라면서요. 이 시간 마칠까 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다음엔 이래샤 대표님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